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렇게 막 서로 얽히설키 얽혀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이 믿음이 어디에 저장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나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마치 그 벼룩처럼 또는 그 원숭이처럼 닭처럼 다양한 모습의 어떤 나의 믿음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은,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내가 뭔가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뭔가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색깔의 마음들이 내 안에 움직일 때는 믿음을 살펴볼 필요도 없죠. 그냥 좋은 믿음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뭔가 내 안에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믿음들이 있다는 거, 또는 미래를 헤쳐가는 데 필요한 그런 믿음들이 나 안에는 지금 작동하는 그런 믿음들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내가 새로 좀 바꿔가고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마음 다듬기인데, 그 마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제 다듬어 가기가 쉬운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 나눌 그 마음의 모습은, 이런 믿음들이 저장되는 것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이렇게 조금 나누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저장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두 영역 중에서도 두 영역을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 안에는 의식의 마음과 무의식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끔씩 제가 운전 중에 그동안에 상담을 못한 분들이 전화 상담도 괜찮다는 분들과 제가 전화 연결을 많이 해요. 그럼 전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집중력이 왔다 갔다, 운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전화에 몰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전화 그 내용에.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제가 벌써 뭐 한 수십 킬로를 그냥 왔는데, 늘 평소에 지나던 그 지점은 언제 지났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그때 내가 앞을 보고 있었는지 운전을 어떻게 해왔는지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내 의식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전화통화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무의식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식은 내가 운전한다고 의식을 했으면은 어느 지역을 지금 지나고 있고, 내 앞에 차와 그 앞에 차와의 거리가 얼마 정도고, 지금 내가 속도를 얼마나 내고, 이걸 내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 줄도 모르고 언제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갑자기 생각이 문득 드는 거 보면은 무의식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마음과 하나는 무의식적인 마음이에요. 의식과 무의식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의식적인 마음은 주로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은 그런 의도나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적인 마음이 갖는 특징이나 무의식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은, 의식은요, 창의적이에요. 늘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의식을 가지고 가면, 오늘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속도를 좀 오늘 높여볼까? 저 차하고 오늘 경주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내 앞을 지나가는 차들 다 오늘 끼워줘 볼까? 이게 뭐죠?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의식의 창의적인 영역입니다.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의도 안에는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의 마음은 의도가 개입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자동 반응이에요. 의식은 수동 영역이라면은, 수동 반응이라면은, 의식은, 무의식은 자동 반응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걸음을 걸을 때 어때요? 의식을 하면서 걸어요. 지금은 오른발, 지금은 왼발, 다리를 좀 더 높이고, 더 낮추고, 예. 전혀 의식이 없죠. 이 자동 반응이에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도 걸어요. 그런데 길이 험한 등산길을 지금 산길을 올라간다면 어때요? 그 길에서는 의식의 영역으로 불러냅니다. 아, 이 돌은 피해서 다리를 놓아야 되겠고, 요거는 좀 미끄러울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의식을 해요. 근데 의식이 멈추는 순간에, 그렇게 수동이 멈추면은 자동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냥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다음에 익혀온 믿음들, 그 다음에 갖고 놓은 습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습관들이나 믿음들은요, 자동 반응을 하고 반응 속도가 빨라요. 즉각 반응해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나 욕을 했다? 나도 맞짱뜨고 욕해요. 그때 의식이 동원돼서 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의식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욕이 나와요. 니나 잘해라. 이런 자동 반응들은 결국 뭐냐 하면은 그냥 내 안에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결심을 해요. 나는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할 때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이렇게 너그럽게 좀 더 아량을 가지고 좀 더 곱게 반응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해요. 그거는 뭐죠? 의도죠. 의식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 가면 어때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요, 거의 5%는 의식적인 마음으로 살고 95%는 무의식적인 마음으로 살아요. 습관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거의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어때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 있어도 손은 다 설거지를 하고 있죠. 이 자동 반응이에요. 이때는 비누를 풀고 여기는 물을 내리고 여기는 씻고 여기 선반에 어떻게 올리고 이거 다 그냥 자동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 많은 행동들이 운전도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습관으로 해요. 그런데 생각도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은 뭐냐?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요. 할 말하고 뭐 생활하고 다 해요. 그냥.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무의식적인 마음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의식적인 것을 작동을 시키려면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이 빠르다고, 무의식적인 마음은 빠르다고 말했는데 의식적인 마음은 느려요. 자, 제가 잘 들은 예가 있습니다. 2 더하기 2 얼마죠? 네. 이건 답이 금방 나오죠. 빨리 나와요. 35 곱하기 48. 여기는 답이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의식을 동원해야 돼요. 35에서 48을 곱하면 앞에 3이 있고 4가 있고 생각을 천천히 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의식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느려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5 곱하기 48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계산할 생각 해봤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스탑, 아예 그냥 딱 그래요. 그렇게 스탑하는 것도 뭐죠? 습관이 그렇게 많아요. 귀찮은 거는 안 하는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답을 말할 거야. 이거죠. 그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미 우리 몸 안에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작동을 하고 이 무의식적인 마음 또는 잠재적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의식적인 마음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동원을 해요. 처음 뭔가 해본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의식적인 마음이 동원이 돼. 안 하던 걸 해볼 때. 이 의식적인 마음을 동원하면은 우리 뇌가 전부가 다 동원돼요. 지금까지 경험이나 기억들을 다 동원시켜서 일을 해요. 그러면 뇌가 좀 더 활성화되겠죠. 무의식적인 것은 어때요? 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도 돼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뇌를 수동 모드로 돌려서 어떤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결심을 하지만은 그 결심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니까 우리 뇌가 거기에 저항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저장된 곳은 어디다? 무의식적인 마음이에요. 이 무의식적인 마음에 저장이 되는 믿음들이 놀라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료들을 연구를 해보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우리 뇌파가 보통은 어른일 때는 알파파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 잠이 막 살며시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알파파가 끝나고 세타파가 이제 진동이 그 뇌파가 주로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타파가 언제 많이 나오느냐 하면 6살까지 아이들에게서 세타파가 많이 나온대요. 주로 일상에서도. 잠잘 때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 다 무의식적인 마음 안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애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6살 이전에 하는 것들은 뭐가 된다?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때 배우는 거는. 그 아이의 믿음의 큰 틀이 그때 많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살, 8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세타파의 양은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알파파로 이렇게 대부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때 좋은 훌륭한 환경이나 교육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을 지금 키우는 아마 그런 입장이 있다면은 6살 이전의 아이들이라면은 좋은 믿음의 틀을 만들어주면은 이 아이들의 평생의 어떤 삶에 긍정적인 좋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어떤 의미기도 해요. 잠시 옆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마음에서 주로 어떤 것을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무의식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 립톤 박사가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으로 믿음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데 그 믿음을 바꾸는 방식을 최면이라는 방식을 해요. 최면은 타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내가 최면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최면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잠자기 직전에 그러니까 잠이 깨어있는 시간이 거의 끝나고 가슴풀이 잠드는 시간에서 초기 잠으로 들어가는 데까지가 세타파가 나오는 뇌파가 나올 때 그때 우리 자신에게 하는 얘기 들려주는 얘기들은 믿음의 영역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중독자들에게 테이프를 이렇게 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로 형성되게 이어폰을 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잠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에 들었던 얘기들은 무의식적인 마음 안에 믿음으로 형성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잠자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잠을 청해 보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의 미래는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다가 잠이 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중에 한두 개는 세타파에 걸려가지고 무의식적인 어떤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최면이라는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의식 안에 무의식적인 마음 안에 얘가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 반응으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그 믿음의 내용들을 자기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한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가 있죠.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행복 카드에 보면은요, 척하기라고, 척하며 살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을 때까지,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그런 생각을 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척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척함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가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냥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습관을 만들고 나를 갖고 가기 위해서 척하는 것도 뭐죠?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마음 안에서 결심을 하게 될 때요, 놀라운 거는요, 믿음의 생물학을 연구한 이 사람은 이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그 뇌세포 안에서 화학 폭발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기존의 어떤 그런 믿음들이, 왜냐면 생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 전에 외부에 오는 감각을 차단하고 조절한다 그랬죠. 선별한다 그랬죠. 그 조절하고 차단하는 그 벽을 헐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전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도 그래요. 오늘 저 사람이 하는 강의 내용을 내가 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지 내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하면 어때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무의식이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열어놓게 돼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 뭐예요? 많은 것들이 차단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그 믿음이 벌써 내 뇌를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반복 연습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의도대로, 결심대로 갖고 가기 위한 반복적인 거,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걸 말합니다. 자, 믿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그런데요, 이제 믿음을 바꿔갈 때 조금은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지를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